일단 오늘 전반전에 좀 전술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경기는 우리가 황인범의 그 중요성, 황인범이 왜 우리 주전 미드필더냐를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이렇게 4-2-3-1로 나오죠. 그래서 정우영 옆에 황인범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황인범이 옆에 배치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어도 황인범이 볼을 주고 받고 하면서 잘 풀어나와 주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인범의 역할이 우리 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황인범이 올라갔을 때 정우영이 중요한 것은 황인범이 올라가니까 조금 수비적인 선수가 필요한데 이땐 또 정우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황인범과 정우영의 이 미드필더 조합이 서로 좋은 게, 황인범이 있기 때문에 정우영이 조금 부족한 탈압박에 대한 좀 문제가 안 드러나고, 그리고 정우영이 있기 때문에 황인범은 마음 놓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요런 게 이제 우리한테 정우영과 황인범의 조합이 좋은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황인범 선수가 없죠. 그럼 요 자리를 누가 해야 됐느냐? 벤투 감독이 가장 이 황인범 다음으로 믿고 있는 백승호나, 아니면 황인범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뽑았던 김진규나, 아니면 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뽑지 못했던 손준호나, 백승호, 김진규 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그리고 손준호는 아예 뽑히지도 못했으니까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벤투 감독이 생각해낸 게 뭐냐? 그렇다면 정우영을 두고 권창훈과 이재성이 4-3-3을 쓸 때는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재성과 권창훈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니까 4-3-3을 나오고 황인범의 역할을 두 선수가 분담하자, 이러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란이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했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 이재성과 권창훈 이 두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줬어야 돼요.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정우영으로 이제 패스가 가게 되면, 안 내려오면 정우영이 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우영이 압박에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창훈이나 이재성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좀 후방에서 풀어주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권창훈과 이재성이 우리 빌드업을 할 때 내려오는 스타일보다는 계속해서 좀 높이 올라가서 상대 수비라인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중원에 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정우영한테 계속해서 패스를 보내주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이 이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상대팀도 알겠죠. 정우영이 탈압박이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우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정우영 자리에서 좀 실수가 나오고 불안한 패스 미스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이란의 공격 자체에, 이 이란의 좀 공격적인 압박에 우리가 조금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권창훈과 이재성이 좀 볼을 받으러 내려오려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전반전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이재성이나 권창훈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전개해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본선으로 갔을 때 만약에 황인범이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제 황인범이 없을 때 잘 풀어나가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혔다 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에서 권창훈과 이재성이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우리 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손흥민 왼쪽, 황희찬 오른쪽, 그리고 전방에 황의조, 요 3톱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내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황희찬도 왼쪽에서 잘하는 선수라서 황희찬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실력이, 황희찬의 능력이 한 30%밖에 발휘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황희찬을 왼쪽에 두면 손흥민의 그 왼쪽에서의 플레이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에 두면 그건 또 손흥민 선수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아니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황희찬을 왼쪽에 두자니 그러면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고, 요게 이제
우리의 고민 중 하나였는데 황희찬을 왼쪽으로 두니까 황희찬이 확실히 왼쪽에서 잘하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 왼쪽에서 뛸 때 더 잘하지만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잘해주기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다. 황희찬이 왼쪽에서 오늘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이제 후반전 갈수록 정말 잘해줬는데 우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갔을 때도 이 황희찬을 오른쪽에 두느냐 혹은 왼쪽에 두느냐 이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기를 보니까 황희찬을 왼쪽에 두면서 황희찬을 100%로 활용하고 그리고 손흥민도 오른쪽에서도 잘하는 선수니까 그냥 손흥민을 오른쪽에 둬도 우리가 오히려 경기력도 괜찮고 황희찬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손흥민까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전형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황희찬과 손흥민의 자리를 바꿔준 것도 벤투 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 황희찬이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플레이했을 때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도 이 본선 무대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그러한 성과가 아니었나. 가장 또 잘한 선수를 뽑자면 김민재죠. 김민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김민재 선수가 오늘 아즈문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만나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즈문이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아즈문이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김민재 선수답지 않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즈문을 완벽하게 거의 막아냈다. 김민재가 있을 때 아즈문이 거의 터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빠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아즈문이 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민재가 빠진 이후부터 이란이 아즈문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즈문이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압박이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 클래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빠졌을 때 우리가 수비적으로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좀 김민재의 공백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김민재가 얼마나 우리 국가대표팀에게 중요한 선수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벤투 감독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벤투 감독이 사실은 정말 한 6개월 전만 해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이 벤투 감독의 후방 빌드업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플랜 A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라는 비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술 철학을 가진 감독들에게 좋은 점은 뭐냐, 이 전술 철학이 구현이 됐을 때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우리 벤투 감독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이 본선 무대에 가서는 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플랜 B가 당연히 부족한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투 감독의 전술 철학, 지도 철학에 있어서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자신의 결과물로 이 이란을 이기면서 우리가 최종 예선을 가장 높은 순위에서 끝마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왔던 것처럼 나는 결과로 보여주겠다. 어떤 이제 비판이 있어도 내가 결과로 보여줄게. 라는 그 말을 이 벤투 감독이 지켰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벤투 감독을 높게 평가하고, 벤투 감독의 결국에는 정말 우리 대표팀에게도 다행스러운 것이 벤투 감독의 그 원하는 축구가 우리 월드컵을 가까워지는 상황일수록 조직력이 점점 더 맞아 떨어진다.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 정말 좋은 점이다. 긍정적인 점이다. 본선으로 가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지면 이제 당연히 벤투 감독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졌을 때도 좋게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지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슈틸리케 때나 요때 이제 보면 우리가 졌을 때 우리 팀이 어떤 전술을 썼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왔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벤투 감독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강팀을 만나서 질 때도 우리 팀이 어떤 전술을 가져왔구나,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했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스타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대표팀을 꾸려가는데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팀의 스타일이 정립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팀에게는 당장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미래의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투 감독의 확고한 전술 철학이 이 대표팀에게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란에게 월드컵 예선에서 정말 많이 졌거든요. 당장 요거 이제 이 자료만 봐도 살짝만 볼게요. 지금 보시면 당장 이번 그 우리 원정 가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8 월드컵을 앞두고도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1무 1패였습니다. 못 이겼죠. 그리고 그 전 월드컵 2014 월드컵을 앞두고도 우리가 2패였어요. 그리고 2010 월드컵을 앞두고도 우리가 무승부 2번 못 이겼어요. 이때도 못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마지막으로 이란을 이긴 게 이 94 월드컵을 앞두고 3대0으로 이긴 거, 요게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란을 이긴 경기였거든요. 월드컵 예선만 한정해서 보면. 그런데 오늘 이란을 정말 완벽하게 이겨버리면서 우리가 대표팀 내에서도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됐구나, 우리가 정말 잘하는구나 를 분명하게 느꼈을 거예요.